바닷가 바로 앞에 자리 잡은 이 집은 사실상 3천만 원이고 180평이 넘어가는 넓은 대지는 처음 평가된 가격은 고사하고 웬만한 금매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가격에 가져갈 수 있어 정말 횡재나 다름없는 물건입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걸어서 3분이면 파도가 휘몰아치는 아름다운 해수욕장에 도착하기에 바닷가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어업을 주로 삼거나 어촌마을이 조성된 곳이 아닌 해수욕장 앞으로 수많은 카페와 맛집들이 즐비한 곳이라 여름 휴가철에 펜션으로 운영하면서 단기간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것도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니 해수욕장과 가까우면서 몇 년 전 5억 원에 거래된 이 집을 몽땅 헐값에 가져가고 싶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창에 새해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는 수많은 맛집과 관광객들이 몰리는 왕복 2차로의 해안도로를 통해 주행하다 내비가 안내하는 방향에 맞춰 좌회전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집 앞까진 대략 170m만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는 도로폭은 기본적으로 3m를 유지하기에 차량으로 출입할 때 별다른 불편함이 없고, 입구에서부터 우리 집을 감싸는 도로는 모두 국유지 국어에 해당하기에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입로에서 뒤를 돌아보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입니다. 주변에 다른 주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간격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사생활 침범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 입구 쪽으로 시멘 포장된 곳에서부터 대지 경계가 시작되기에 차량 주차에 대한 문제점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멘 포장된 구간을 지나 조금만 더 들어오면 바로 앞으로 넓은 대문과 화단이 조성된 곳이 보이는데, 지금은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빈집으로 방치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편이라 다른 빈집에 비해서는 관리가 쉬울 것으로 판단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별도 드론 영상이 없기 때문에 위성지도를 통해 잠시 대지 경계를 살펴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길쭉한 모양새로 이루어져 있어 체감상 훨씬 더 넓은 마당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대지도 깔끔하게 한 필지로만 구성되어 있으면서 면적도 182평에 해당하기에 전원 생활을 하시는 동안 별다른 불편함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멘 포장된 구간이 생각보다 넓은데도 불구하고 대문 안쪽 마당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에 대한 아쉬움도 없고, 대지 경계를 따라서 측면으로도 모두 조경수를 식재해두어 옆집과 경계 분쟁도 없고 마당에서 활동할 때 한층 더 안정감을 전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연결된 구간을 확인해보면 여기도 전면과 마찬가지로 국유지 국어위 현황도로가 소재하고 있어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가 전혀 없고, 여기 측면에 접한 도로보다 지대가 한층 더 높고 펜스도 설치되어 있으면서 조경수까지 식재되어 있어 마당과 집 내부를 쉽게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거주하는 동안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 뒤편으로도 국어가 이어지고 여기에는 배수로까지 모두 작업되어 있는데 지금 물이 흐르는 곳은 살펴볼 수 없으면서 집 뒤편으로 높은 산도 없기 때문에 산사태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이제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을 살펴볼까요?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은 2층짜리 단독주택과 제시외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내용이 전혀 없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주택의 면적은 1층 29.1평, 2층 12.8평으로 연면적은 42평에 해당하고,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 사용 승인일은 2008년 7월 22일로 건축된 지 18년 차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이제 곧 20년을 바라보는 건물이라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해당 물건은 2019년도에 매매 거래된 내역이 있어 만약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당시 매매 거래를 진행한 뒤 어느 정도 수리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지금 건물 현황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을 듯합니다. 물론 수리라는 부분은 내부 인테리어나 기능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일 뿐 외부 현황은 예전부터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확실히 요즘 건축되는 다른 집들과는 다른 모습인데, 그래도 전면 창문도 크고 2층으로 베란다 또한 확장을 해두셨기 때문에
거주하는 동안 큰 답답함은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다시 측면에서 건물 현황을 살펴보면 외벽은 밝은 색상의 사이딩 판넬로 마감했고 창문은 일반적인 샤시 창호를 사용했는데 밝은 색상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외벽 청소는 급하지 않아 보였고 전면에 설치된 가추의 상태도 좋아 외부에 달려있는 비닐 장막만 교체해주면 완전히 새 집이나 다름없을 듯합니다. 물론 집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측면과 전면 창문 모두 상태가 좋은 편이라 별도 교체는 필요 없고 건물의 뒤편은 전면보다는 조금 오염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냥 활용하더라도 기능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처음 평가된 금액 자체가 대부분 땅값이기 때문에 건물은 사실상 3천만 원에 가져가는 것과 다름없고 주변에 다른 집도 별로 없어 조용한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한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문제없는 땅 넓은 전원주택을 헐값에 가져가고 싶다면 채널 고정하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세 현황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대지 면적은 602제곱미터, 182평으로 아주 넓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당히 관리하면서 살기에는 별다른 불편함이 없고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깔끔하게 한 필지로만 구성되어 있어 번거롭게 진행할 내용이 전혀 없으면서 지목도 대지이기 때문에 별도 농취증 발급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대지의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어 물건을 취득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고 추후 매도 시에도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변으로 농경지가 펼쳐진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조성되어 있던 마을과는 확실히 떨어져 있어 터세나 발전기금 따위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고 신축을 진행 중인 주택과 펜션으로 운영 중인 곳이 위치해 있어 너무 외롭지 않지만 또 너무 시끄럽지도 않은 환경 속에서 적당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재한 다른 땅들은 현재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도 다른 주택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단기간에 다른 주택이 건축될 일은 없다고 생각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국유지 국어 위에 조성된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데 아무런 걱정이 없고 왕복 2차로의 도로와 접한 곳은 도로폭도 3m에서 4m를 유지하기에 차량 출입 시 불편함이 없고 서측은 2.5m 폭의 도로지만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으면서 여기를 통행하는 사람도 거의 없기에 차량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주택의 면적과 구조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 추가적인 내용 몇 가지를 확인해보면 주택까지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어 위생설비 및 그 배수설비에 대한 문제가 없고 난방은 기름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주택 면적이 무려 42평에 해당하기에 난방 비용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주택이 완전히 정남향 배치로 이뤄진 곳이면서 주변에 다른 건물이나 수목이 없어 일조량에 대한 아쉬움도 전혀 없으니 마당이나 주택 지붕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 온열기와 기름 보일러를 함께 이용한다면 부담감을 조금은 낮출 수 있어 보이니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제시외 건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주택 1층 전면에 설치된 가추고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3.4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번은 주택 2층 측면에 설치된 창고고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싱글 지붕, 면적은 4.3평입니다. 마지막 제시외 건물 디귿번은 2층 전면에 설치된 발코니로 샤시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2.1평입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분석하고 머니 옥션을 보면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경주, 울산, 대구, 영천, 포항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은 행정구역상 경주시에 포함되지만 경주에서도 양남면이라는 곳에 소재하고 있어 경주시청까지 자차 기준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 오히려 경주보다는 울산이나 울주 방면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리고 주변에 소재한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기에도 상당히 애매하다 볼 수 있으니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물건까지 소요 시간을 확실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 주변으로 확대해 보면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지방도와 국도가 위치하고 있어 자차를 통해 이동할 때 아무런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분은 나가야 하니 고속도로 접근성은 조금 애매한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걸어서 3분이면 동쪽으로 아름다운 바닷가가 펼쳐지면서 해수욕장과 여러 가지 음식점, 캠핑장 등이 소재하는 곳이라 다양한 즐길거리와 놀거리들이 펼쳐지고 여름에는 경북이나 경남권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자차 기준 3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과 시장이 위치하니 여기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더라도 인프라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도시의 특성상 의료 인프라는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의 건강 상태도 확실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 앞까지 이동하는 도로를 살펴보면 처음 영상을 시작하며 보여드렸던 왕복 2차로의 도로를 통해 주행하다 여기 안쪽으로 170m 정도만 들어가면 도착합니다. 도로와 조금 떨어져 있어 평상시 소음이 엄청 크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통행량이 많아지는 시간에는 소음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 주변을 둘러보면 여기 바로 뒤편으로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집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여기 뒤편 토지 깊숙이 들어가면 묘지가 하나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 집 가까운 곳으로는 묘지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런 현황과는 별개로 전면과 측면으로 농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기도 했는데 이런 현황은 어쩔 수가 없기에 그냥 감안하고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입니다. 위성지도상 5차로인의 경계가 조금 밀린 모습이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대지 경계 내의 모든 건물들이 정확히 건축되어 있어 경계 침범에 관한 문제가 없고 국유지 국어와 확실히 접하기에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도 없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1574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233번지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4억 7,5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1회 유찰로 인해 3억 3천만 원에 진행 중인데 지금 취득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가격이라 판단되니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렸다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한 필지의 대지와 건물들이 표시되며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입니다. 조경수 및 수목들이 모두 포함된 한 필지의 대지는 3억 6,3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2억 5,400만 원으로 평당 139만 원에 진행 중이고 모든 건물의 합산 가격은 1억 1,1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7,800만 원으로 평당 151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경주시 양남면의 해수욕장 앞에 소재한 전원주택은 편의시설까지 거리도 가깝고 울산과 울주 쪽에서 접근하기 좋은 곳이라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께는 제법 괜찮은 물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주시청에서 1시간 이상 들어와야 하는 곳이라 경주시청과 가까운 다른 지역에서 본다면 다소 애매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의 경우 지방치고도 조금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한 금액으로 평가된 건 아니고 실제로 거래된 주변 시세와 얼추 비슷한 편이라 지금 취득하더라도 사실상 건물은 공짜에 처음 평가된 땅값보다 3천만 원 정도 싸게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 차이로 매입하거나 제값 주고 살 거면 내부도 볼 수 있는 일반 거래로 사지 굳이 경매로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고 경주 단독주택의 경매 낙찰가율은 기본 반값까지는 떨어지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진 물건도 많으니 해당 물건도 최소 반값까지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반값까지 떨어져 2억 3천만 원에 가져갈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추후 매도까지 연결짓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도 있으니 반값보다 조금 더 떨어지길 기다렸다 1억 6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대에 가져가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모두 동일하니 머니옥션에 방문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방문했으나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고 전입세대 열람서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아무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빈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빈집으로 방치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임차인 문제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물 등기부터 확인해보면 2022년 10월 12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하고 토지 또한 건물 등기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기에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을 반영해서 항상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고 전원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농기계나 텃밭용품 그리고 건강을 책임질 비타민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으니 아래편 설명창도 꼭 확인해보세요.